이전에 송송이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네네, 송송이. 네. 송송이 제일 처음 데리고 온 날 가족들이 좀 어떠셨었어요? 너무 신나고 좋았죠. 그날이 아직도 저는 생생하게 떠오르는데 저랑 와이프랑 아이 소율이랑 해서 셋이 송송이를 데리고 오는 차 안에서도 너무 좋았고, 집에 와서 소율이가 너무 좋아해서 막 행복을 감출 수 없는 얼굴로 송송이를 안고 찍은 사진도 많이 있고, 너무 좋은 기억이에요, 저한테는. 그때 저는 계획해서 데리고 왔기 때문에 와서 이제 송송이가 적응할 수 있도록 미리 조금 준비가 된 상황이기는 했어요. 울타리라던가 자기만의 집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놓고 데리고 왔었어요.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뭘 해야 될지 어쩔 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쵸. 아무래도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입양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는 상황도 있을 거고 성견을 데리고 오는 상황도 있을 건데, 나이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이제 공통된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공통된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데리고 오는 아이의 본능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스스로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두 번째 원칙은 데리고 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너무 이쁘고 좋고 행복하거든요. 과도한 행복감 때문에 과도한 애정을 쏟는 행동들을 좀 할 수 있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두지 않고 계속 안아주고 뭐 쓰다듬어주고 귀찮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나친 관심과 애정은 초반에는 자제를 해주시는 게 오히려 아이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처음 아이들을 분양 또는 입양해서 집에 데리고 오셨을 때 하면 좋은 행동들과 그렇지 않은 행동들을 좀 나눠서 설명을 해드려 볼 거예요. 한 4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송송이가 왔을 때 제가 이제 울타리를 해주고 그 안에 천장에 있는 작은 집도 놓아줬었거든요. 이 울타리는 범위를 좀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조절을. 처음에 좀 작게 했다가 점점 늘려줬다가 충분히 적응이 되고 나서는 이제 울타리를 치워줬는데, 충분히 여기는 내가 안전한 공간이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울타리를 쳐놓는 게 아직 뭐 배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안 돼 있고 장난이나 말썽을 부릴 수 있는 걸 예방하는 목적으로 생각하기 쉽거든요. 예를 들면 주변에 휴지나 이런 것들을 물어 뜯어 놓을 수도 있고, 아직 배변 배뇨 교육이 안 돼 있는 아이들은 정해진 공간이나 패드가 아닌 곳에 가서 똥오줌을 싼다거나 이럴 수 있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맞긴 하거든요. 보호자님 입장에서는 반대로 생각하면, 강아지 입장, 아이들 입장에서는 여기는 보호자님마저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나만의 공간이라고 안정된 공간을 인식을 하게 돼요. 근데 이런 환경을 제공을 받은 아이들의 성격이 훨씬 더 긍정적이고 스트레스에도 더 민감하지 않게 발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를 전문 용어로는 환경 풍부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 풍부화를 설정을 해주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해주셔야 되는 행동은 일상생활을 조금 조용히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처음에 낯선 환경에 오게 되면 굉장히 좀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외부 자극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쉽게 받을 수 있는데, 그 외부 자극 중에 하나가 또 큰 소리예요. 예를 들면 TV 소리를 너무 크게 틀어주신다던가, 음악을 너무 크게 틀어놓고 생활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아이가 깜짝 놀랄 수 있을 만한 큰 소리가 난다던가,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포감을 유발할 수 있는 큰 소리가 난다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환경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작은 스트레스에도 크게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해주실 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화이트 노이즈라고 하죠. 작은 소리가 날 수 있는 환경에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강아지용 백색 소음 네네. 나오는 그런 제품들도 있잖아요. 그걸 틀어놔주는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지금은 제가 없는데 배경에서도 있었던 게 그런 제품이긴 하거든요. 진료를 받을 때도 아이들이 편안한 감정을 느꼈으면 좋겠다 해서 백색 소음을 저희가 틀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향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향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라벤더 향 같은 것들이 있고, 최근에는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디퓨저 같은 것들도 많이 제품으로 나와 있는데, 아이들이 안정감을 초반에 느끼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로 권장되는 행동은 사료나 간식을 직접 주시면서 긍정적인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편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사료를 줄 때, 지금 송송이를 줄 때 자동급식기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자동급식기가 매우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활용하고 있는데, 초반에는 저 역시도 사료를 직접 줬어요. 왜냐면 그 시기 때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감 중에 하나가 맛있는 걸 먹고 포만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아이들 뭐 사료 주면 정말 거짓말 조금 보태서 한 5초 10초 만에 그냥 흡입을 다 해버리는데,
그때 엄청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꼬리를 흔들고 사람에게 달려오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보호자님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님이 손을 내밀면서 다가오면 사료를 준다. 이런 긍정적인 자극을 초반에 보호자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분양을 받거나 입양을 받으셨을 때는 사료나 간식을 초반에는 직접 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자동급식을 선호를 하는 것은 이제 제한급식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한급식의 반대말은 자유급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오해하기 쉬운 건 아침, 저녁으로 사료를 줬기 때문에 제한급식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료를 항상 가득 채워 넣는 것만을 자유급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내가 사료를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안 들게 하는 게 제한급식이고 내가 언제든지 사료를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자유급식이에요. 그 말인 즉슨 아침에 사료를 넣어주고 사료를 남겼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1시간, 2시간 후에도 남아있기 때문에 가서 먹을 수 있다. 이거는 자유급식이에요. 이건 제한급식이 아니에요. 그게 지속적으로 남아있다면 아이들은 사료라는 거는 언제든지 내가 먹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곧 자유급식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초반에 이런 환경에 자주 놓여진 아이들은 대표적인 단점이 점점 식욕이 까다로워지고 사료를 잘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호하는 제한급식이라는 거는 사료를 정해진 시간에 주되 5분 이내에 먹지 않은 사료는 반드시 치워주신다. 다만 물은 항상 채워주신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권장되는 행동은 잠깐 동안의 시간을 혼자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아이가 너무 이쁜 나머지 24시간 내내 아이들과 함께 하게 되면 아이들의 독립심을 키우기 어렵고 보호자님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거든요. 이게 알게 모르게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면 나중에는 분리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보호자님과 잠깐 떨어져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고요. 그 시간이 뭐 한 번에 긴 시간이 될 수는 없을 거고 잠깐 뭐 5분 이내의 시간이 됐다가 5분 있다가 돌아와서도 전혀 아이한테는 아무 일도 없었다, 부정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는 걸 인식을 시켜준 후에는 점점 시간을 늘려서 10분이 될 수도 있고 30분이 될 수도 있고 1시간 정도의 외출이 될 수도 있고 혼자 있는 시간이 그리 나쁜 경험이 아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노력도 초반에는 좀 필요합니다.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엄청 반겨준다거나 그런 행동 없이? 그런 거 없어야죠. 그냥 자연스럽게 헤어질 때도 인사하지 않고 잠깐 없었다가 돌아왔을 때도 특별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안 돼요. 보호자님이 왔을 때 놀아준다던가 이뻐해 주신다던가 간식을 주게 되면 오히려 좀 보호자님을 더 찾게 되는, 보호자님을 의존하게 되는 행동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분리불안이 더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아이들을 처음 집에 데리고 왔을 때 하면 좋은 긍정적인 것들이었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하면 안 좋은 부정적인 행동들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하면 안 좋은 행동은 너무 과도하게 만지거나 과도한 스킨십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쁜 나머지 빈틈없이 쉬는 시간 없이 아이를 계속 이뻐해주고 만지고 이러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이들로 하여금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안정되어 있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시도 때도 없이 아이를 너무 이뻐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놀아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은 분명히 좀 있고 그 시간을 좀 구별을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호자님이 먼저 시도 때도 없이 다가가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 반대로 아이가 와서 막 놀아달라고 꼬리도 치고 냄새도 맡고 핥아주고 한다면 그때는 얼마든지 더 놀아주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가 이거 재밌는데 아이를 너무 과도하게 안아주는 것.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면 아이들을 안아주는 거는 굉장한 애정 표현을 느낄 수 있잖아요. 사람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안아주면 울음도 그치기도 하고 굉장히 안정감을 얻는데 저도 이번 편을 준비하고 좀 공부를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건데 강아지들은 안아주는 거를 그리 좋아하지 않아요. 좀 충격적이죠. 이와 관련된 연구도 좀 있거든요. 실제로 보호자님들에게 익숙해진 아이들이 보호자님에게 안겨 있는 사진, 동영상 같은 것들을 보고 아이가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나 혹은 스트레스를 느끼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게 있거든요. 근데 저도 결과를 보고 엄청 놀랐는데 80%가 넘는 아이들이 보호자님께 안겨 있을 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 것들은 아이들의 행동, 표정이라던가 회피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고 결과가 나온 건데 원인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것들이 추측이 되냐면 사실 개라고 하는 동물은 자연 상황에 노출이 되어 있을 때 본능은 위험에 노출되거나 안 좋은 상황에 노출됐을 때는 그 상황을 직접적으로 싸우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회피하려는 노력을 가져요. 쉽게 말씀드리면 도망갈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네 발이 다 공중에 떠 있어서 누군가에게 안겨 있는 건 내가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 대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물론 이제 편안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 80% 이상의 아이들은 사실 그 상황을 스트레스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의사를 묻지 않고 너무 과도하게 안아주려고만 하는 행동도 그리 좋은 행동은 아닙니다. 좀 재밌죠?
이거는 저도 좀 오해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자주 안아주면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도 아이들을 안아주고 하면 굉장히 좀 편함을 느끼고 안겨서 잠도 좀 자는 경우도 있으니까 마냥 좋은 줄만 알았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좋아하는 행동들, 예를 들면 이마를 쓰다듬어 준다던가 등을 이제 어루만져 준다던가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게 좋고, 물론 이제 중간중간 안아주시는 정도는 애정 표현이고 교감을 쌓기에는 좋지만 너무 과도하게 안아주시는 거, 하루 종일 안고 지낸다던가 이런 것들은 안 좋은 거예요. 포대기에 해가지고 강아지 이렇게 업고 다니고 맞아요. 이런 안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아이는 내가 스스로 이 상황이 싫을 때 도망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분석해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런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배변 실수를 혼내지 않기입니다. 아이들이 초반에 보게 되면 처음부터 패드라던가 정해진 공간에 가서 잘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이긴 하거든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노력이 필요하고, 사실 배변 배뇨 교육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설명도 굉장히 좀 길어질 수 있지만, 일단은 아이들이 실수를 했더라도 그 상황을 혼내거나 처벌을 가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실수를 한 것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배변 자체를 보면 안 되나? 소변을 보면 안 되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보호자님이 안 계신 기간 동안에 배변을 하려는 노력을 한다던가 참다가, 혹은 배변 배뇨를 하고 나서 그 증거를 없애려고 그걸 먹는다던가 이런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배변 배뇨를 실수를 하더라도 절대 혼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실수했을 때 보호자가 어떻게 반응을? 실수를 했을 때는 그냥 무시하시는 게 좋고요. 잘했을 때 긍정적인 보상을 주셔서 긍정 강화 효과를 누리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은 첫날부터 산책을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아이들이 일단은 분양되거나 입양이 되어서 환경이 바뀐 것 자체가 큰 스트레스여서 점진적으로 좋은 자극을 주어야 되는데, 첫날부터 산책을 나가게 되면 또 낯선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바뀐 거에 더해져서 굉장히 민감하게 스트레스로 자극을 할 수 있고, 이런 자극을 받은 아이들이 추후에는 공격성이 좀 강해진다던가 스트레스에 취약해진다던가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자기만의 안정적인 공간이 생기고 가정 환경에 익숙해지고 나서부터 산책을 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양이 아니라 입양을 온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환견이 되어서 입양을 온 경우에도 첫날부터 산책을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물론 뭐 특수한 상황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미 환경에 대해서 충분히 노출이 되어 있고 익숙해져 있고, 어떤 경우에는 밖에 나가서 실외 배변 배뇨만 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산책 자체를 매우 즐기고 산책을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특수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에는 첫날부터 산책을 나가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좀 민감하고 환경이 바뀌어서 눈치도 보고 적응해야 될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산책을 나가는 게 그리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 첫날 이후에 아이가 잘 적응했는지 아니면 좀 더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지 어떻게 판단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내가 잘 해주고 있구나, 우리 집에서 잘 적응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행동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행동들을 말씀드리면, 아이가 그 안정적인 공간에서 보호자님이 노출된 상황에서도 편안하게 잠이 든다고 하면, 제가 이제 아이들의 수면 자세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냥 옆으로 누워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다 라고 하면 그 공간이 아이한테 굉장히 안락한 공간이 된 거고, 그리고 사료라던가 간식을 주었을 때 아이들이 충분히 잘 먹고 변도 잘 보고 소변도 잘 보고 있다, 생리적인 현상이 잘 눈에 보이고 있다 라고 하면 그 역시도 잘 적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호자님이 다가가기 전에 먼저 보호자님께 다가와서 애교도 부리고 꼬리도 쳐주고 먼저 인사도 하고 장난도 걸고 한다고 하면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와가지고 이제 배를 보여주는 행동도 아이가 충분히 잘 적응을 하고 있고 보호자님과 잘 지내고 있다라고 또 느낄 수 있는 행동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또 조금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아이들이 흔히 배를 보여주는 행동이 자기보다 서열이 높은 동물이나 사람에게 복종하는 관계의 행동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실제로 그게 맞고, 근데 대부분의 그런 행동이지만 가끔 배를 보이는 행동이 지금 이 상황을 회피하려는 노력일 수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뭔가 아이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했을 때 보호자님이 막 혼을 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아이들이 우연히 배를 보여줬단 말이죠. 복종을 하는 의미였을 수도 있고, 보호자님이 이제 그 모습을 보고 혼을 내고 하던 걸 멈췄던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내가 배를 보여주면 뭔가 부정적인 자극이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그 상황을 모면하고 회피하려는 모습으로 배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거는 좀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잘 적응했다고 판단되는 행동들이 보이면 그때부터는 그냥 마음껏
그렇죠. 더 좋아해 주셔도 되고 더 이뻐해 주셔도 되고 자극을 강도를 늘리고 시간을 늘려가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말씀드렸던 울타리에서 생활을 하는 아이라면 울타리의 범위를 좀 더 늘려주신다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울타리를 완전히 없애기 전에 울타리에 있는 시간, 울타리 밖에 있는 시간을 좀 나눠서 적응을 할 수 있게 좀 도와줬었어요. 그리고 울타리 밖에서의 생활도 모두 다 적응이 됐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는 이제 울타리도 완전히 없애주시고 사회화 기간에 황금 기간의 장점을 충분히 누려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분양이나 입양을 받아서 집에 처음 온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제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아이를 데리고 오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의욕이 앞서서 하루 종일 아이를 안아주신다거나 24시간 내내 아이랑 붙어 있는다거나 이런 마음은 저희가 이해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숙지를 하셔가지고 적절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특히나 어린아이들 3주에서 14주 기간이 사회화 기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뜻깊게 보내시면 앞으로의 성견이 돼서도 보호자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기간을 잘 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